이야기 앞서 5천만을 대표하는 몇 분 안 계시는 멤버님들과 함께 이번에 새로 미솔로지에 가입하신 안엘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이번 편은 지난 비밀결사 3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은 태양신이 가는 곳과 그가 돌아오는 이유, 그리고 싸워서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인간이 어떻게 환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태양신 우화와 신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양이 매일 돌아오고 매년 봄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청하면서 고대인은 자신의 재생의식과 함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천 년의 미스터리의 추가와 상징주의로 인해서 마법의 비밀을 해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걸까요? 매일 우리는 태양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깨우고 소생시키고 재생시키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여름에는 내분비샘에서 우리에게 호르몬이 더욱 많이 분비되고 늦은 오후가 되면 태양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비밀경찰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이 시간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더욱 쉽게 진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르몬의 재생 효과와 비밀 경찰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의 태양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복잡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대 우리 조상들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태양 흑점의 활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체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것이 생물의 신체 기능과 정신 태도에 일부 자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순환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 흑점 활동의 11.1년 주기와 맞물려 전쟁 및 불안의 급증세가 있었고 흑사병과 대재앙은 이 태양 난기류와 동시에 발생했으며 11.1년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화산 및 지진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심리학자 미셸 고클랭의 경우 우리는 태어날 때 당시의 행성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별들의 위치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암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점성술이나 일간신문의 운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리학자 한스 아이센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에 어긋난다 해도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 근로자에게는 그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분야별 고급 전문가 내에서만 대체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 전문가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었을까요? 어쨌건 이러한 별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4,000년 전에 수메르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인 약 3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이상한 패턴의 조각 또는 달의 달력 위상이 있는 프랑스 아브리 블렁샤에 새겨진 뿔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과 리듬 그리고 전작에 대한 모든 증거를 통해서 현대과학이 일반적인 천궁도의 광범위한 오용으로 인해 무시되고 있었던 고대 점성술 기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출생 점성술은 출생 당시의 행성의 위치를 다루고 있으며 전체 기상학은 주요 지진과 기후변화 그리고 화산 폭발의 예측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동물이 특정 점성학적 예측에 해당하는 특정 시기에 태어남을 암시하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성의 움직임은 은하계의 미묘한 전자기 에너지에 변화를 일으키며 송과 선 같은 기관을 통해서 동물은 실제로 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 생물학은 주기적인 생물학적 행동과 패턴, 방사선과 우리에 대한 밀도와 관련된 여러 행성 효과 사이의 균형에 대한 연구이며, 과학자라면 누구나 말하는 중력은 실제로는 밀도이며 파동이고 우리의 정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별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일을 예측했을 때 새로 이름 지어진 그것들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은 자신의 숨겨진 힘과 그를 둘러싼 지구에 이용 가능한 도구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연금술의 개념과 상징은 이러한 길을 따라 단지 몇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인도의 현자 파라사르는 출생의 점성술을 그의 작품에 사용했고, 오늘날 남아있는 거석 구조물에는 많은 점성술 및 행성 정렬들이 있으며, 피라미드의 경우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의 전설에 따라 별을 매핑했고, 지구라트, 사원들, 바닥 그림, 조각, 땅에 새겨진 길고 긴 길이의 선들은 모두 점성술 예측에 대한 고대 및 세계적인 믿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초기의 달력에는 점성술의 예측에 기초한 고대 일기예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아라비아 국가에서는 그들이 기록한 별의 위치가 당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날씨와 일치했으며, 고대 사제직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거룩하고 신과 같이 여겨졌을 것이며, 그것이 별의 상징적인 형식과 이름에 녹아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도공의 각종 동물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신들의 벨트로 달과 주요 행성의 궤도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은 원래 규칙적인 경로로 이 작은 신들을 가로지르며 황도대의 다양한 표시는 그의 도착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대 수많은 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말 그대로 인간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 태양이 하늘을 통과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12궁도라는 단어가 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숫, 양과 물고기 같은 동물 상징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고대 의인화된 믿음들은 기독교 교회가 이교도 신을 성인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배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별을 받았고 별을 그리기도 했으며, 그들은 심지어 동물의 상징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점성신학적 기원에서 발전된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개념은 일반 대중에게 오랫동안 숨겨져 왔는데, 음모를 꾸미는 사제 왕들은 오래전 고대부터 자신들의 제국의 속성을 완전히 알고 제국을 통치해왔으며, 현혹되기 쉬운 일반 농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군주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태우적부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다른 힌트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일부 세계 황도대에서는 지구의 극축을 나타내는 중앙에 나무도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에덴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 특히 중동 사람들은 별을 수학적으로 연구했고 5000년 이전부터 별의 반응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기록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들은 시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달력과 함께 완벽한 시간의 측정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칼융은 황도공이 인류 정신의 원형적인 구성 요소라고 제안했고, 이를 집단 무의식 이론과 연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의 움직임은 우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과학적 논리에 따르면 우리 행성을 때리고 통과하는 우주 방사선은 무려 수백만 년 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태양풍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오고 또한 주기가 증가하고 감소한다고는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단지 가설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별들의 움직임에는 패턴과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빈욕의 주기, 성적 주기, 주식시장의 폭락, 전염병 및 수많은 다른 작은 주기와 같이 우리가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주기들이 있고, 역사를 연구하면 세대가 어떻게 같은 실수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붕괴는 그 자체로서 심오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 지식이 있고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부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아 비밀스럽게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걸까요? 불교의 생명의 수레바퀴는 고대인들이 우리의 이 주기적인 삶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를 반영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 바퀴는 진실을 찾는 인과관계의 12개의 연결고리에서 절정에 이르고, 무엇보다 열정, 어리석음, 중오의 피조물을 묘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반복되는 삶의 사건, 상황,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이러한 반복 패턴은 서로 다른 게 되어 있는 주파수들처럼 또는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의 궤도 운동은 마치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부 대화에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내부 공간과 우리 정신의 내적 깊이에 있는 걸까요? 한편 힌두교인들은 환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생사주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때문이라고 믿는 끝없는 반복 패턴의 또 다른 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카르마의 수레바퀴를 멈추거나 부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의 점성술 차트는 아마도 현재 삶과 전생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할 것인데,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보람과 도전이 되었던 상황과 사건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주기를 연구하고 이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면 우리 자신의 개인 별점은 우리의 DNA에 잠겨있는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 그것을 우리가 시도하고 한편으론 역으로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 별점에서 얻는 정보는 점성가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점성술에 대한 제한된 지식에 따라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점성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점성술의 특정 편견으로 인해서 실용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문과 잡지 그리고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성술은 상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성 자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태양계에서 어느 한 시점의 행성의 위치는 각 개인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인데, 각 행성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진동의 영향과 각 행성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동은 거의 눈에 띄거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묘합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이러한 진동의 지속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이 행성에 있는 각 개인의 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게 되어 우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사실과 함께 매우 다양한 신념과 경험 그리고 전망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우주식의 역할을 하는 우리 태양계의 순환운동에서 행성의 위치에 반영되며, 모든 바이오리듬과 같은 주기 내에서 이 행성의 각 개별 생명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 개인의 점성술 차트는 그 개인의 삶의 그림이며, 각 행성 및 행성 간의 상호작용은 그의 삶의 반복적인 패턴, 즉 행성의 주파수를 차트로 만들어 개인의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중추 신경계에 각인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사건의 패턴은 목성, 토성, 천왕성처럼 더 크고 느린 외부 행성과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전공도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림과 이러한 특별한 그림을 만드는 내부 대화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졸리고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고대인들이 당시 이것을 분명 이해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것이 별의 위치와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그들이 크게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개개인의 주기는 그것들과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지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며 기력이 딸려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눈마저 침침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숟가락들 힘까지 보존하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